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18년차 신경과 의사로 서울 양재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어지럼증, 두통,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결임이라든지 힘 빠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경계 질환을 열심히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네, 원장님. 저번에 저희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손의 저림, 손목의 저림의 위치에 따라서 원인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리다는 거는 결국 신경의 문제잖아요. 여기 이제 이어폰 줄이 있는데 이 전선이랑 똑같아요. 우리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선처럼 이 전류를 흘려보내서 멀리 있는 곳에 신호를 전달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감각 신호가 생긴 거를 뇌로 전달을 해줄 거고요.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서는 뇌에서 운동신호, 손을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하는 운동신호가 생겨서 이렇게 해서 팔로 전달이 될 거고, 기타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 신호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 신호가 잘 전달이 되고 있냐, 어디에서 전기 신호가 하단되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봐야지 우리가 저림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초음파로 한다 이러면 원인을 정확하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과에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신경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이 검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말초신경의 문제라고 하면 제일 흔한 증상은 저림 증상이에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저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혹은 좀 시리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초신경 손상을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어디에서 신경이 손상이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신경이 이제 힘이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근육이 막 떨리는 경우, 이런 경우 역시 말초신경의 이상을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의 감각이, 손발 이런 데 신경에 또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이거는 물론 중추신경 질환도 있을 수 있지만 패턴에 따라서 말초신경이 의심이 되면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해서 말초신경 증상의 유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어떤 질환을 볼 수 있냐, 이게 또 오히려 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 같은 경우는 손목 터널 증후군, 팔꿈치 터널 증후군,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자고 일어나서 팔 베고 자고 일어나서 손목이 이렇게 탁 떨어지는 요골신경 병증이라고 하는데, 손목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 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꼭 신경통이 아니어도 신경의 문제지만 다양한 형태의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의 다른 원인이 없을 때는 이렇게 신경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보는 게 조금 달라요. 근데 서로 좀 약간 상호 보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두 개를 세트로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전도 검사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전류를 흘려 보내줘서 손에서 이 전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흘려줬는데 여기서 100% 잘 측정이 된다 그러면 이 신경 경로상에서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왼쪽은 정상이었는데 오른쪽은 똑같은 전류를 흘려줬는데 여기로 측정되는 전류의 양이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손목에서 이제 신경 신호가 50%가 차단이 됐다, 줄어들었다. 그럼 여기서 신경 손상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경전도 검사는 이런 식으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두 가지를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전류를 흘려줘서 전류를 측정한다. 근육에서 측정하기도 하고요. 운동신경은, 감각신경은 그냥 피부에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신경전도 검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침 근전도 검사예요. 근전도 검사가 물론 침을 안 꽂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너무 부정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전도 검사는 침을 꽂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침을 어디에 꽂냐? 이 근육에 꽂게 되는 거죠. 근전도 검사는 내부에서 원래 나오는 전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준다는 건 이게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전도 검사는 주로 운동신경을 보게 되거든요. 운동신경이 손상이 있으면 그때 나오는 전류가 뭔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보면 운동신경에 손상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손상의 부위가 어느 부위냐,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서 신경이 손상이 왔는지도 관찰을 할 수 있는 게 근전도 검사고, 또 근전도 검사가 장점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친 지 얼마 안 된, 며칠밖에 안 된 상황에서의 변화, 이제 손상이 오고 2-3개월 됐을 때의 변화, 2-3개월 이후의 변화, 이런 식으로 그 시기에 따라서 근전도 패턴이 좀 다르게 되거든요. 또 근전도 검사가 볼 수 있는 건 단순히 신경의 손상뿐만 아니라 근육병증, 근육의 손상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경 플러스 근육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침 근전도 검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신경전도 검사는 보통 누워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누워서 이제 팔이라고 하면 팔 이렇게 대고 있으면 요게 이제 전문 임상병리사가 전극을 몇 개 붙이게 돼요. 전극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전류를 흘려보내는 자극기가 있습니다. 이 자극기로 신경 위를 정확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 자극이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약하게 자극을 줘요. 약간 따끔따끔한 전류 흐르는 자극이 들어가거든요. 약하게 주고 서서히 증가해 가면서 전류 흐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요.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웨이브 모양을 보고 정확하게 신경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보게 되는데 그렇게 신경을 한 개만 보는 건 사실 아니고요. 뭐 손 같은 경우는 중요신경이 세 개인데 보통 2개 정도 루틴하게 보고 필요하면 3개 다 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극을 주는데 손에서도 자극을 주고 전환, 상환 이렇게 옮겨가면서 자극을 주게 돼요. 일부 병원들은 아주 간단하게만 형식적으로 자극을 주고 병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전도 검사는 환자분들이 좀 힘들긴 하지만 정확하게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신경전도 검사는 끝이 나고요. 근전도 검사는 보통 의사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신경전도 검사를 끝내고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가게 됩니다. 이 근전도 검사를 그냥 아무 근육에다 찌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증상이라든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 결과를 보고 어느 근육에서 우리가 근전도 검사를 할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 한 3군데 정도는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많으면 뭐 10군데 이상 근전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이라든지 여기 전환이라든지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아리, 정강이, 허리 이런 데 중에서 일부 근육에다가 이렇게 침을 꽂게 됩니다. 침을 꽂는 순간에 조금 아픈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아파하긴 하는데 근전도 검사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좀 늘어서 요새는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토탈 검사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게 신경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좀 덜한 편이에요. 이쪽에 신경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다쳐가지고 스플린트를 댄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피부 염증이 심해서 전극 붙일 데가 없다든지 뭐 그런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침 근전도 검사는 추가적인 좀 제약이 있어요. 신경전도 검사는 먹고 있는 약이나 다른 지병이랑은 별로 상관없는데 침 근전도 검사는 침을 꽂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근육에 꽂아야 돼요. 그래서 출혈 위험이 좀 있어요. 약간의 멍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는 상관이 없고 항혈소판제, 대표적으로 아스피린이 있는데 아스피린 정도까지는 먹으면서 검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출혈을 좀 많이 조장할 수 있는 항응고제, 주로 이제 심장 질환이 있어서 먹게 되는 게 항응고제인데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전도 검사를 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육 속에서 피가 나면 지혈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응고제 먹다가 출혈이 생길 수 있어서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피부를 뚫는 검사기 때문에 뭔가 그쪽에 감염증이 있다든지 뭐 다른 이제 염증 반응이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 뭐 정 급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는 이 말초신경을 보는 검사 중에서 거의 제일 정밀한 검사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말초신경병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또 루게리병을 걱정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루게리병 가능성도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하셔도 되는데 또 이제 항상 일이라는 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틴하게 검사하는 이 굵은 신경들은 정상인데 아주 가느다란 소신경이 망가지는 소신경 병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전도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초기나 처음부터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하진 않는데 이제 간혹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병원들, 일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아서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림증이 생기긴 하는데 그게 이제 신경이 손상 없이 생기는 저림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쪼그려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신경이 좀 눌렸다 안 눌렸다 하면서 저림은 있으나 손상이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흉곽 출구 증후군 등등 일시적으로 좀 눌렸다 풀렸다 하면서 저림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가 정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상이랑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